한선영이라고 치면 나와. HSK 유명 강사였어 옛날에. 대한민국 최고, 그죠? 동양국시의 신예제 학번이면 끝 4, 5급 저자고요. EBS 강의도 했었고요. HSK 원로 강사. 네, 늙었어요. 원로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쌤입니다. 저는 유한대학교 중국 비즈니스과 한선영 교수입니다. 2000년대 활동을 주로 하셨죠? 첫 번째 직업이. 네. 2000년대 HSK 레전드 강사죠. 한선영 선생님을 모시고 이번 시간은 유한대학교 중국 비즈니스과 교수가 아니고 또 HSK 전문가 입장에서 HSK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생님이 첫 번째 직업으로 HSK 강사로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또 하나의 직업을 또 소개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네. 먼저 선생님 어떤 이유로 HSK 강사가 됐는지 그 동기, 출발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중국어 학원을 다닐 때 그 원장 선생님이 이제 고급반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이 한 5월 달쯤에 4학년 5월 달쯤에 부르더니 너는 졸업을 하면 뭘 하고 싶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캐나다로 유학도 가고 싶고 석사도 가고 싶고 사업도 해보고 싶고 막 이랬는데 강사를 해볼 생각은 없느냐. 근데 저는 이제 당시에 너무 부족한 상태여서 석사를 나오고 나서 해야 되지 않을까 했더니 본인이 키워주시겠다 해가지고 이제 섭외를 당해서 회화 강사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가 4학년. 네. 대학교 4학년 1학기 끝나고. 네. 99년도였고요. 예, 2000년도에부터 이제 강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첫 강의 시간이 생각나세요? 생각나죠. 어땠어요? 학생 수가 일단 워낙 많았고요. 그 당시 한 반에 한 50명 정도가 있었고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대학교 때 발음이 안 좋았어요. 라오시 권설은 발음이 안 돼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해서 제가 혀가 짧아서 발음이 안 되나 보다. 그래서 그만두려고 했었을 때 제일은행에 다니는 어떤 분께서 이제 그 동쉐였는데 좀 미리 와서 저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갔다 와서 선생님이 됐는데 그분은 아직 중급 단계에 계셨던 거예요. 이제 역전이 됐네. 역전이 됐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분 서로 아는 척을 안 하고 그분이 한 달 버티시다가 이제 그 다음 달엔 등록 안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혀 안 짧아요. 한국어 발음 들어볼 때. 아, 그래요? 네, 네. 발음이 안 좋았던 거지? 네, 그래서 중국어 발음을 제가 제일 못해가지고 그만둘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 교재가 뭐였어요? 기억나요? 네, 사이나로 전용 교재였어요, 저희. 회화 교재죠? 네네. 초급 교재? 네네. 중급이었어요. 4급, 4단계 정도. 4단계 정도? 네. 그건 HSK가 아니고 그냥 일반 중국어 회화 교재야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럼 HSK 전문 강사로 접어들게 된 뭐 동기나 계기가 있었나요? 네, 있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회화를 잘하는 사람은 너무 많고 또 중국에서 10년, 15년 아예 뭐 나고 자란 사람들부터 해서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내가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근데 결론은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면 뭐 약간 중국에서 그렇게 원어민처럼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나이가 들어도 계속 먹힐 수 있는 직업이 뭘까 고민했을 때 그게 HSK는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경험이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서 HSK 강사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려고 한 거네요. 그렇진 않고요. 살아남으려고, 생존하려고. 뭐 그게 그거죠 뭐. 어, 돈을 못 벌면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 그래도 꼭 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살아남고 싶어서. 돈을 못 벌어도 상관이 없었었나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뭐 200만 넘었으면 좋겠다. 최고 목표는 300을 벌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했죠. 근데 많이 버셨죠? 네, 뭐 잘 나갈 때는 많이 벌었죠. 네. 그러면 중국어 강사를 시작한 연도가 몇 년도죠? 중국 강사 시작한 건 2000년도. 2000년도? 네. 오래됐네요. HSK는 2002년도. 2002년도? 그러니까 제가 HSK 강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시켜주질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최소 중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에게 기회가 갔고요. 석사 이상 나오신 분들이었는데 제가 이제 JRC 중국어 학원을 차렸었잖아요. 제가 주주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쪽에 JRC가 투자도 하셨던데요? 네.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네. 그러면 조금 돈이 있었네요. 네. 아니요, 결혼할 돈을 거기다 다 투자를 해가지고. 네. 했는데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도 안 시켜주더라고요. 투자를 했는데도 안 시켜줘? 네네네. 원장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직접 만들지 그러면 차라리.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은 독립하셨어요? 아니요. 그 당시에 제일 중요했던 게 뭐 듣기, 독해, 뭐 종합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듣기, 독해, 종합이었죠. 세 가지. 어법. 어법까지. 그래서 거기서 제일 중요했던 게 어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HSK 강사를 안 시켜줄 거면 나에게 어법반을 열게 해달라. 그래서 어법반을 하나 열었는데 반응이 좋아요. 학생들이 프론트에 가서 왜 어법반이 선생님 반이 하나밖에 없어요. 더 열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법도 결국은 HSK 관련된 어법이겠죠? 그쵸, 그쵸. 일반적인 어법이 아니고. 네네. 그래서 반응이 좋았는데 이제 제가 HSK 강사 하고 싶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안 시켜주는 상황이었잖아요. 왜 안 시켜줬을까? 그 당시에는 좀 그 문턱이 높았어요. 아니면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여요. 제가 상태가 안 좋았을 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어법반을 제가 열어서 일단은 실력을 좀 인정받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HSK 강의하시던 선생님이 이제 너무 힘드셔갖고 쓰러지시고 막 이러면서 그만두시게 됐죠. 그러면서 이미 준비되어 있고 하고 싶다고 하는 제가 그 자리를 들어가게 된 거죠. 힘들게 들어갔어요. 몇 급부터 시작이 됐어요? 4급. 그 당시에는 6급이죠. 그 당시에는 11급까지 아, 있었으니까 11급 시대니까. 네, 사륙급반. 기초반이죠. 사륙급반, 뭐 기초반. 68급반, 뭐 9급, 11급반 있었을 때 저는 사륙급반. 사륙급반 어휘 수를 기억하세요? 그때가 전체가 882였고 8,822개에서 어휘 수가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급수별로 어휘 수가 명확히 구분이 안 되던 시대였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뭉뚱그려가지고 음. 기초,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나눠질 텐데 지금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좀 세분화되고 좀 HSK 시험도 많이 발전을 했죠. 네. 최근에 6급까지가 어휘가 몇 개죠? 네, 지금 5,000. 5,000개죠? 네. 5,000개면 11급 단계에서 뭐 822개. 8,822개였다면 시험이 많이 쉬워졌다가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개정될 HSK에서는 다시 어려워지는 네. 그때는 이제 11,000개가 넘어가니까 11,000개. 네. 뭐 재밌네요. 그러면 그 HSK 강사로 그래도 그 당시에 그 정상의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저희 학원에서는 대표 강사로 제가 활동했죠. 전체적으로 볼 때도 그래도 최상위 그룹 뭐 몇 명 되진 않았지만 그 그룹에 뭐 본인이 얘기하기 좀 낯간지럽겠지만 왜 그랬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남과 어떤 차별화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사실 말씀드렸듯이 그 문턱이 되게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국에 사실 중국에서 거주한 기간은 그 교환학생으로 청와대에서 있었던 1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도 막 그러면 나도 뭐 석박을 하러 중국을 가야 되나 막 이런 고민도 했었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저의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애들의 마음을 잘 안단 말이에요. 비교문을 했을 때, 我比你高,我没有你高,我不比你高 했을 때 이게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 설명 부분을 조금 차별화시켰죠. 我比你高,我不比你高,我没有你高. 네. 어떻게 설명했어요? 예를 들면 그 세 가지를. 갑자기 질문하시는 거예요? 일단 이거를 애들한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직관적으로 我比你高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我高 이렇게 비니는 생각하지 말고 앞에 거가 수러를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没有는 부정이니까 반대가 되겠죠. 我没有你高 그러면 결론은 你高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니? 여기 좀 관심을 가져줘. 관심을. 답을 못 찾어. 어떻게 그럼 이거 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시아치유来了 막 그러면 샌드위치 용법이다. 그다음 아니면은 이합사 안에 뭐 동태조사나 뭐 실양보나 동양보 들어갈 때 이건 뭐 삼계탕 용법이다. 막 이런 조금 제목을 좀 붙여가지고 가르쳤던 기억이 있네요. 삼계탕은 왜요? 그 안에다가 이합사를 분리시킨 다음에 배를 가르고 그 안에다가 이제 러자도 붙이고 이츠 뭐 이런 동양보도 붙이고 그래서 그 안에 잔뜩 집어넣는다. 재미없는데 그때는 통했나 봐요. 좀 오래된 얘기여갖고 저도 지금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좀 난처하네요. 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학습법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면 좀 진심으로 다가가지 않았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네. 그 수업을 준비할 때 네.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거고 본인이 수업을 준비할 때 네.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야 제자가 와가지고 쌤 저기 유명 강사 HSK 강사가 되고 싶은데요. 뭐 수업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면 돼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일단은 뭐 수업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그냥 그건 각자의 스타일대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냥 이거 설명이 해석이 이거니까 답이 이거야. 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느 부분에서 헷갈려서 선택항에서 이걸 선택했는지를 학생들 입장에서 접신을 해서 딱 파악을 한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저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너가 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 어떻게 조심해야 돼. 이런 부분들을 좀 저는 설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건 계속 설명한 것만 얘기하잖아요. 수업을 어떻게 준비를 했냐고. 떠봐! 잠깐만. 저기 미신을 믿으세요? 접신이라는 전문 용어도 쓰고 그러는데 접신을 안 하면 어떡할 거야? 아니 그러니까 수업 준비를 어떤 방법으로 했냐고요. 수업 준비를 어떤 방법으로? 왜냐하면 내가 오늘 저녁에 수업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시간 수업을 위해서 몇 시간 동안 어떤 방법으로 수업 준비를 했는지 뭐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어떤 식으로 메모를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보고 했는지 어떤 부분에 또 중점을 두고 얘기했는지 물론 이제 학생 입장에서 이거 학생이 이런 걸 좀 모를 거야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 이건 답인데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물론 이거는 이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아니 수업 준비를 어떻게 하셨냐니까. 일단 제가 처음에 이제 중국어 강사를 시작했을 때 저한테 배정된 시간이 2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예. 그래서 2시간이라는 얘기는 두 강좌예요? 네, 아니면 두 강좌. 두 강좌? 네, 6시 50분에서 7시 50분까지. 7시 50분에서 8시 50분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9시에 퇴근이 가능한 거였죠. 아, 저녁 시간에 집중돼 있었어요? 아니요, 아침. 새벽반. 아, 새벽반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남들이 출근 시간에 저는 이제 퇴근을 하면 됐는데 저는 남아서 밤 9시까지 예, 베이커를 했죠. 그때 옥탑방이 있었는데 옥탑방에서 뭐 빠바이츠라든지 뭐 기초어법 책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애들한테 예문을 들어줄 것인지 어떤 게 최적화된 것인지 그런 거를 되게 했죠. 그래서 그 책을 아직도 집에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그리고 학원 옥탑방에서요? 네, 학원 옥탑방에서 9시까지. 집에 안 가고? 집에 안 가고. 그러면 되게 오래 준비를 하셨네. 네. 그리고 그 책에서 그 다음 날 걸 준비를 하신 거예요? 네네네.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에 가르칠 때 그 책을 또 봐요. 그러면서 또 공부를 해요.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는 검은색으로 준비를 했다가 그 다음에 초록색, 빨강색 계속 이렇게 그게 무슨 책이라고요? 준비가 그 HSK 책이죠. 네. 문제집이요? 네네. 문제집을 가지고 그럼 통상적으로 뭐 안 가고 매일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매일 그랬어요? 거의 매일 그랬죠. 네. 그러면 내일 아침 오전 수업을 위해서 그날 수업이 끝나면 바로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면 네. 다음날 2시간 수업을 위해서 한 몇 시간 정도 준비를 한 셈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수업 준비도 수업 준비고 저도 공부를 하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그거죠. 네. 남아서 그냥 저녁 늦게까지. 7, 8시, 9시까지. 아침 9시부터. 아침 9시부터? 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네? 네. 네, 6시 50분 수업부터. 예.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의정부에 살았으니까 한 5시 반에는 일어나서 나왔어야 됐죠. 5시 반이면 7시 수업 시작이네요? 네, 6시 50분. 어, 그런 생활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수업 시수도 되게 늘어나고 이제 학생 수도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HS 강사는 좀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월급을 많이 받나 이런 거 좀 궁금하잖아요. 아마 되게 궁금할 거예요, 보는 학생들이. 네, 일단은 아니, 이것만 얘기해 주면 돼요. 내가 처음 첫 달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해서 첫 달 월급을 기억할 거 아니야? HS 강사로 아니면 회화 강사로요? 아니, 회화 강사로. 네네네. 첫 달 월급 얼마 받았어요? 50만 원이죠. 50만 원 받았어요? 네, 두 강좌 했으니까 25만 그러면 원씩. 예. HSK 강사로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는 HSK 어법으로 시작했잖아요. 네네. 거기부터 따지면 돼요. 내가 HSK 강사는 HSK 어법부터 시작한 거다.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아니 그거는 출발점을? 그거는 그냥 어법 강의고 이제 그 다음에 HSK 강의는 HSK 강사부터 시작해요. HSK 본인이 생각하는 HSK 강의는 어떤 게 HSK 강의예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부터가 HSK 강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냥 문제로 그냥 무조건 쭉 1회부터 2회, 3회 이렇게 쭉 문제집 놓고 네. 그러면 HSK 강사로 딱 시작했을 때 네. 첫 월급이 얼마였어요? 기억 안 나는데. 대충
많이 받았을 때는 안 물어볼 테니까. 아니, 많이 받았을 때 물어봐야죠. 그러면 많이 받았을 때 기억이 나요. 그것도 기억 잘 안 나, 사실. 이게 대충 저도 왜냐면 그 대비를 해서 네. 그래야지 이걸 준비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희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지만 쟤네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지금 유통센터에서 알바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아니 그거를 지금 하냐.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중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인데 지금 공부를 해야 될 시간에 1시간 시급이 높다고 그걸 하면 지금 공부를 하면 나중에 1시간에 그 몇십 배의 시급을 받을 수 있는, 그쵸? 근데 지금 그걸 안 하면 그 기회를 지금 담보로 해가지고 미리 당겨 쓰고 있는 거하고 똑같잖아. 그쵸? 근데 저는 알바하는 네, 것도 흥분했나? 좋다고 생각해요. 좋다고 알바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건 내 인생이 아니니까 막말하는 거야. 아니요. 왜냐면은 이게 공부만 너무 잘해서 내가 급수만 있다고 해서 사회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해봤어요, 물류센터에서? 우리 학생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알바도 많이 해보고 산전수전 다 겪어봐야 내가 그때 주어진 것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계속해라. 물론 완전히 이제 주객이 전도돼서 너무 알바 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서 병행하는 거를 권장합니다. 저 SSK 강사로 첫걸음 할 때 대략 수입이 어떻게 됐어요? 대략. 한 150 정도? 그래도 처음 회화 강사보다는 많이 뛰었네요. 이게 이제 20 몇 년 전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회화 일단 때는 50만 원이었잖아. 네, 그때는 두 강좌밖에 안 했으니까. 두 강좌면 하루에 2시간. 네. 이때도 2시간이라며요. 이때는 2시간은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150만 원 하다가 이제 뭐 방학 때 같은 때는 뭐 1,000만 원 정도? 뭐 이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대비가 많이 받는 달이 한 1,000만 원 정도? 네. 넘어간 적은 없어. 넘어간 적은 없어요? 뭐 저는 사실은 약간 돈에 관심이 없어갖고 그냥 통장에 쌓이지 이걸 열어보고 그러질 않았어요. 한 1,000만 원 정도? 그 당시 참 큰 돈이죠. 네, 일단은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돈을 얼마 벌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회화 강사는 타임당 받는 거예요. 타임당. 내가 몇 타임을 하느냐. 그러면 한 타임을 했을 때 뭐 학원에서 한 타임에 25만 원 아니면 뭐 30만 원 뭐 지금은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타임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근데 요즘에 신규 강사들 보니까 시급제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임이죠. 많지가 않아. 타임당. 근데 HL 강사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타임으로 받겠다. 아니면 난 두당 강사 하겠다. 두당이라는 건 죄송하지만 학생을 명수로 세는 거죠. 그러니까 인당으로 하세요. 네, 인당. 예, 인당 강사. 뭐 소도 아니고. 인당 강사인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한 반에 50명이다. 보통 50명 돼요? 그때는 50명 넘죠. 그냥 방학 때는 더 되죠. 네, 한 반에가 그런 거니까. 한 반에 제일 많을 때가 몇 명 정도 됐어요? 일단 저희 교실이면 한 50명도 정도 되는 더 큰 교실이니까 강실은 없어요? 더 큰 강의실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네, 그 당시에는. 50명. 그러니까 50명인데 이게 이제 집중반이면 20만 원씩이거든요.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그러면은 이게 1,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대표 강사에서 5대5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반에 500만 원인 거죠. 대표 강사가 된 시점이 어느 시점이야? 처음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니었고요. 한 2007년도? 그러니까 HL 강사하고 5년 후에. 근데 선생님 얘기가 그 당시에 보편적인 상황이에요? 뭐가 이거 두당 강사 이런 거요? 선생님이 강의한 거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그 당시에 네, 그 일반적인 당시 일반적인 상황이죠. 이 회화 이거. 근데 지금도 별로 안 바뀌었다는 게 문제지. 없다. 이제 변화가 생길 거예요. 시험 체계가 바뀌면. 네네네. 그러면은 강좌당 반당 50명 하루에 그러면 제일 많이 했을 때가 몇 반 정도 했어요? 일단 풀타임으로 하니까 풀타임이 몇 개예요? 8시간 정도. 시간으로 했을 때 8시간. 8시간이면 8반이 되는 거야? 되게 많네. 근데 1시간 반짜리 있고 뭐 2시간짜리 있고. 집중반이 1시간 반이에요? 네. 1시간 반이면은 8시간이면 몇 개 강좌가 나오지? 뭐 4-5개 했던 것 같은데. 4-5개? 네. 6개면 그러면 2,000 넘는데 50대 50하면. 그러니까 뭐 모든 반이 뭐 그러니까 가장 핵심 뭐 10시부터 12시 요때가 피크고 이제 거기 밑에는 뭐 30명 반, 뭐 25명 반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되게 보면 방학 때가 성수기잖아요. 학원이. 네네네네네. 그 방학 때라는 게 한 2달 돼요? 그럼요. 여름 2달, 딱 2달. 겨울 2달? 네네네. 딱 2달, 2달? 네네. 그럼 그 4개월 때 보는 게 나머지 기간보다 훨씬 많죠. 그럴 수 있겠네요. 나머지 8개월보다도. 네. 그래도 3, 4 이렇게 시작할 때는 초반에는 다 괜찮아요. 근데 이제 5, 6월, 6월 달 갈 때 이제 학생들이 이제 기말고사 준비한다 이러면서 6월 달에 좀 빠지고요.
네, 그때는 이제 쉬엄쉬엄 하면서 방학 준비하고 이렇게 그럼 그 하는 거죠. 당시에 좀 잘 나갈 때는 억대 연봉이 됐네요. 뭐 그런가 봐요. 대략. 네. 억대 연봉이면 많았나?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뭐 잘 나가신 분들 되게 많았어가지고 그때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 자체도 시기를 잘 타야 되잖아요. 저는 운이 되게 좋아서 그때 이제 뭐 2008년 뭐 북경 올림픽부터 해서 그래도 붐이 좀 일었고 중국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시절에 강의를 2000년에 시작해서 네. 2000년에 본격적으로 HSK 강사를 한 건 2년 후 네. 2002년도네요. 네. 우리 그 월드컵에서 4강 올라갈 때. 몇 년 하셨죠? 그러니까 학원 강의는 총 10년을 했고 HA 강의는 8년을 한 것 아, 같네요. 2010년에 끝냈군요. 네네. 그만두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뭐예요? 갑자기요? 수입도 괜찮았을 텐데. 저는 사실 제일 학생 수가 많을 때 이제 그만두기로 결정을 했고요. 제일 잘 나갈 때 그만뒀죠? 제일 잘 쉽게 나갈 얘기하면. 때. 네네. 왜냐면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때 좀 이렇게 보조 강사도 있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보조 강사 안 쓰고 그냥 혼자 다 해가지고 그랬고 아이도 있었고 보조 강사 안 쓰고 혼자 다 했으면 돈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군요. 돈에 대한 다 챙겼네 혼자. 그렇게 되는 건가요? 나 미치겠네 진짜 이거. 보통 보조 강사 몇 명 두고 하면 보조 강사들한테도 페이가 나가잖아요, 그죠? 그것도 꽤 나가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그게 있었는데. 사업적 마인드가 있는 친구들은 이제 그렇게 했고요. 저는 이제 음. 사업적 마인드가 좀 별로 없었던 것 또 같아요. 보조 강사를 기용을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나? 수업을? 그렇죠. 왜냐면 보조 강사가 아예 이제 수업 2시간에서 그분이 1시간 하고 나는 이제 잠깐 얼굴 비치면서 이건 내 강의다. 내 타이틀로, 내 이름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보조 강사가 뒤에서 백업 작업만 한 게 아니라 실제 강의도 네. 해준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뭐 학원에 따라서는 그 더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이 있는 데는 뭐 100명 넘게 이렇게 크게 만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럼 거기가 강의실이 좀 큰 거 있었으면 수입이 훨씬 더 늘어났을 텐데. 뭐 제가 그 정도 유명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서로 의견이 안 맞아. 여기 유명했다, 여기는 안 유명했다. 자기가 자기 보고 안 유명했다는데 뭐. 네. 아, 그렇군요. 2010년도. 조금 전에 마무리해야죠. 네. 관두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힘들어서 단순히? 이거 제 병까지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병원 얘기하지 말고요.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컨디션이 막 난조가 되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는 게 되게 힘들어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러면 그 2000년에서 2010년 그 중에 결혼을 하신 거네? 네, 저 2002년도에 결혼했어요. 본격적으로 SS 강사를 하면서 결혼을 하셨으면 네네네. 애기 아빠가 힘드셨겠군요. 네, 여보 고맙습니다. 네, 뭐 새벽에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오고 막 주말에도 애지 시험 보러 다니고 뜻강하고 막 그러니까 사실 가정적인 여자는 아니었던 것 같네요. 뭐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뭐 그래도 거기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노력에 대한 대가는 그래도 충분히 어느 정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들 그 제일 안 좋은 게 그 적당히 하는 거. 이 적당히 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정점까지는 딱 올라가야지, 거기에 올라가 봐야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공부를 하는 거든, 지금 선생님도 하나의 직업의 세계든 간에 산을 오르는 거하고 똑같다고. 산을 일단 올라가는데 출발을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예를 들어서 1000m 고지 그러면, 100m를 올라가나, 500m를 올라가나, 800m를 올라가나, 똑같아. 정상에 가야지만 보이는 거야, 다. 그러니까 기왕 하려면은 정상까지 노력을 하고 올라가야지, 뭐, 조금, 10%, 20%, 30% 결국 안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좀 동의하시죠? 네, 동의하고요. 제가 하나만 사족을 붙이면, 그 친구들한테 제일 처음에 뭐 지리산을 올라라, 에베레스트를 올라라, 이거 아니고, 일단 앞동산을 올라라. 그러니까 작은 거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하는 거. 어쨌든 올라라. 올라라. 작은 거든 큰 거든 간에 어쨌든 그 정상에 올라가 봐야지만 내려다 보이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동기 유발이 되고 성취감을 얻게 돼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 또 에너지가 생기니까. 맞아요. 또 저는 애들한테 이제 산을 올라서 이렇게 해산을 쳐다보면 너무 높잖아. 내가 저거 어떻게 올라가나. 사실 우리는 이제 올라보신 분이니까 올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안 올라본 사람한테는 그 올라가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약간 그 낙하산, 헬리콥터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내가 저기를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얕잡아보는
그런 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아래서 보지 말고 위에서 내려보는 마인드를 가지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에서 내려다보기 위해서는 바로 앞만 보면서 한 발 두 발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중간에 위에 올려다보거나 두리번거리면 좌절하게 되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지금 해야 되는 것,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되는 것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맞아. 가운데 맞아요. 자연스럽게 올라가거든요. 맞아. 그죠? 내가 저거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두려움을 갖지 않고 그냥 지금 나한테 주어진 거 지금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거, 교수님이 숙제 낸 거, 레포트 낸 거, 단어 30개 외우는 거, 그냥 그거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좋아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항상 두 가지가 항상 겹쳐 있는데 그게 하고 싶은 것,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과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싶은 것에 천착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나중에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에 항상 집중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각성하면서 계속 노력하는 게 필요한 거죠. 네. 제 이야기가 그렇게 한숨이 나오는 이야기인가요? 자, 오늘은 그 과거에 그 한 분야에서 좀 정상에 올라갔던 HSK 한성영 선생님을 모시고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인사말 한마디 하시죠. 네, 저는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제가 HSK 강의하면서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가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그쪽 방향으로 남들은 다 아니다, 너 안 된다 방향으로 갖고 대학에서도 외래 교수에서부터 전임 교수까지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제가 마음의 뜻을 품고 계속 노력했더니 됐거든요. 대학 시작한 연도가 몇 년도죠? 2010년도요. 2009년도 말에 그만두고 2010년도부터. 이게 전임이 된 해는? 전임은 2014년도. 2014년도. 네. 네. 유한대학교 중국 비즈니스과. 유한대학교 중국 비즈니스과는 한성영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더 빛이 날 수 있는 전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우리 또 한성영 교수님이 계실 때 가는 게. 네, 계속 그죠?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럼 장담 못하니까. 전임인데 잘릴 수 있나요? 선생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분명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어느 자리에 누가 있는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가 뭐 직업을 선택하든 또는 배움을 선택하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뭐 감사드려요. 네, 여러분 어쨌든간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뜻이 있다면 그곳으로 계속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응원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한선영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이거 편집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당신이 최고라는 걸 잊지 마세요.